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국 자본시장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은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그리고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도 전망을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토론의 장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하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가 경영진과 상생하는 그런 관행과 사례가 더 쌓여야 된다. 요즘에는 이제 몇 가지 과제와 문제식에 대해서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가 3배 이상 증가됐고 만을 앞보고 눈앞에 두고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연 다 해소된 것인가? 해소된 거 아닌가? 이미 프리미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외 분야에 대해서 여전히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고, 그다음 상법 개정을 했지만은 그게 아직 다 시행되고 있지 않았고, 상법 개정 이후에 1, 2,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관행들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그런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관행이 축적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시장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아직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을 좀 더 개정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스튜어디스 코드나 또 다양한 관련 규정에 진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장 참여자들과 이 정책 당국이 함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사의 주재원 충실업무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상사특별법원 같은 그런 제도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지금 3배 이상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증가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성장되려면 그 핵심적인 정책적 과제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어제도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게 있지만 저희는 그 지점을 산업전략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중심의 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초과세수나 또는 많은 사회적 재원들이 이 전기나 2차 전지 또는 방산, 조선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세계적으로 경쟁 있는 분야에 더 투자가 되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대표 분야의 기업들이 나타나도록 하고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산업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산업 전략을 위해서 이재명 경우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이 자본시장 자체의 양극화 이야기를 논의하면서 코스닥 기업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자본시장 양극화에 대해서 포모 현상도 있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식을 하나씩 풀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의 가장 기본은 자본시장 자체에서 신뢰가 누적돼야 되고 코스닥 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 쌓여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벌어야 수익이 나오고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만이 그게 실제 가치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인데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유동성을 추가해서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삼천스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삼천스탁이 되는 게 아니라 코스닥 기업이 투명해지고 또 코스닥 기업에서 많은 기업들 중에 역동적인 기업, 혁신적인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그런 기업들을 나타나게 하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더 축적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관심사가 그 지점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다시 와보면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속에서 일본 자체가 몸부림치면서 변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의 문제식이 변력 정책이었고 자본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생산적 그 담론 속에 자본시장을 10년 동안 키웠다고 봅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도
24년도부터 밸류업 정책하고 지금 저희 2년째 이재명 하고 있는데, 실제 밸류업 정책이든 자본시장 혁신 정책이든 그 포인트는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본이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갈 것인가,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정책이 잘하고 있는지 또 시장이 잘하고 있는지 서로 윈이 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속에서는 지금은 자본시장만 놓고 보면 정책이 할 일이 있고 또 시장이 할 일이 있는데, 시장 자체의 신뢰를 축적하는 그 과정은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에서 많은 진화와 사례 집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면서 함께 정책에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 같이 소통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저희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고 답 자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논의가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진화하는데 더 많은 축적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